그런데 교정과 의사만 그러면 다 알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수술하는 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치. 이게 교정이 제대로 됐는지, 예. 예를 들면 이 정도면 해도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쉬는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해외 세미나 가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들을 보면 양악 수술에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 혁신적인 수술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치과 의사도 있고 그래서 좀 듣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나 그 원장을 친해 그랬더니 너 진짜 친해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환자분들이 좀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뭐 아까 여기 들어올 때도 보니까 뭐 3D 디지털 뭐 이런 그런 방법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술하기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요 정도까지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실제 양악 수술의 테크닉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뼈를 붙이자, 혹은 저런 식으로 잘라서 뼈를 붙이자 이런 식으로 수술 과정 자체는 일정한 정형화가 돼 있어요. 이 방법을 무리하게 막 바꾸면 이제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 과정 자체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더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과정 자체는 이렇게 기존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대신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이제 요즘 많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3차원 영상 기술, 그리고 CAD/CAM 밀링 이런 거 들어보셨죠? 3D 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의료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많이 있어온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을 요즘 다 키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고 운전을 나는 잘 하는데 또 목적지까지 길도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그 이유는 나는 운전을 잘 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을 때 좀 더 안전하고 안 막히는 길로 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3D 버추얼 서저리라고 해서 가상 수술인데 수술을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예전에는 수술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평면적인 엑스레이, 이제 우리가 얼굴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그 과정에서 대입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 수술을 들어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만 그 내가 세운 계획을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3D CT가 워낙 발달을 했고 이제 CAD/CAM 시스템이 발달을 했으니까 이 플랜을 가상의 어떤 컴퓨터 상에서 3D CT 상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치를 했더니 우리가 골격이 비대칭이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왼쪽을 좀 더 올려주면 좀 더 비대칭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를 수술 전에 한 번 더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은 거는 결국 수술하는 의사가 잘해야 되는 건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 전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수술 계획이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거죠. 또 좋은 점은 3D 프린터로 요즘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마지막에 고정을 시키는 게 있는데 고정을 하는 걸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딱 이제 수술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면 최대한 저희가 수술 계획상에 세웠던 계획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담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줘요 저희가 수술 전에. 그러니까 환자분 케이스, 환자분 얼굴 CT 사진이 있잖아요. 환자분의 이런 환자분 사진이고 환자분 케이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우리가 수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환자분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걸 보니까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작해서 이걸 수술할 때 직접 사용할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확실히 안심을 하고 수술을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 전 결과를 내가 이미 봤고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만족하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전후를 중첩도 많이 하거든요. 중첩을 해서 실제 그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막 계산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차가 이제 1mm 미만, 0.5mm 정도 이렇게 오차 안에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환자분한테 계획한 대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과거에는 원장님이 명성을 보고 왔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부산에서 제가 사실 양악 수술로는 개인 병원으로 처음 오픈한 거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인데 그 전만 해도 부산에서는 어떻게 개인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양악 수술을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제 부산에서 양악 수술을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오셨다면 지금은 아예 수술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 눈으로 보이는 걸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저도 수술을 할 때 혹시 이게 실제 수술방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소독된 포에 덮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되게 이제 코렉션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훨씬 편하고 환자분도 훨씬 이제 수술 전 후가 좀 더 안심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 이론에서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뚜렷한 결과물로서의 증거가 보여질 때 그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수술하게 되면 가상적이지만 이런 결과가 이렇다는 걸 이렇게 피지컬한 에비던스를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많은 논문에서 의료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담 실장님이나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이탈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피지컬 에비던스가 있으면 이탈률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상 수술을 하거나 이런 어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 준비물을 제작하는 거에서 사실 끝났다면 저희가 환자분한테 믿어달라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수술을 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수술대로 수술 후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환자분의 개개인의 맞춤이죠. 환자분의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신뢰도도 높아지지만 더 큰 거는 환자분이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골격이 더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아래턱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을 수술하고 나서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를 수술하는 것이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제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 한 번밖에 시술을 못 한다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이 후회가 남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기능이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게 최선이구나. 거기서 환자분이 거기에 저희 어떤 수술 계획에 동의하는 확률,
우리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환자분들은 난 그게 싫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난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리 보여주게 되면 환자분이 그 순간에 그러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근데 원장님 좀 짓궂은 질문이고 네.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게 보여주고 사전에 그렇게 좀 기대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그런데 다 좋은데 비용의 문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강 안면 수술인데 네. 이 양악 수술이 제가 이게 보니까 대학병원에선 꽤 좀 그렇죠. 부담이 되는. 근데 개원하셨으니까 조금 개인에 따라 좀 편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원장님이 직접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비용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난처한 질문인가요? 많이 곤란한 질문이시는데요. 일단 네. 일단 양악 수술이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한 1,5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발생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1,000만 원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은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실제 수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3D 프린팅을 해줘야 되고 또 캐드캠 밀링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그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갭이 이렇게 대학병원보다 이렇게 좀 저렴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하는 수술 비용은 이 정도는 제가 노력한 비용 또 우리 병원을 운영하는데 비용 이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수술 환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비용을 더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생겼는데 저는 그 비용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비용을 사용해서 환자분한테 더 양질의 또 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해주는 게 환자한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수술 비용이 이제 어느 병원에서는 10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저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 몸을 맡기는데 최저가에 맡기는 거는 그런 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환자한테 보다 더 안전하고 그렇죠. 보다 더 정확하고 또 그렇죠.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그럴 수 있다면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이제 비용을 더 들여 초반에는 저희도 힘들었어요. 이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상담 실장님이 있는데 환자분한테 비용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감당하는 걸로 하고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이후로 환자분의 어떤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 그러니까 수술은 다 잘 됐지만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원장님 저는 비대칭이 좀 덜 개선된 것 같아요 라든지 주걱턱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불만족이 단 한 케이스도 없거든요 지금. 네. 자 원장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의심이 풀렸고 그러면 사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강 양악 수술하는 구강 안면 네. 외과 아간면 외과 아간면 외과 네. 전문의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라인업 치과에선 이 3D 디지털 기술까지 도입했다고 저희가 환자분들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양악 수술 한다면 네.
주변에 어떤 병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좀 한 팁을 좀 주시죠. 왜냐하면 뭐 우리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수술할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서울로 많이 가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 네. 그렇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 부산에도 이미 이 구강 악면 이 전문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병원들이 있는데 굳이 서울로 그래 가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양악 수술하기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뭐 조건, 요건 네. 뭐 이런 것 좀. 이제 제가 환자분을 상담을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네. 환자분은 저희한테 몇 번째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일단 좀 무서운 수술이고 환자분이 느끼는 공포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좀 큰 수술이고 걱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사실 서칭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근데 간혹 방문을 안 하고 이제 처음입니다. 그게 환자분이 이제 뭐 누군가가 교정 원장님이 거기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든 친구가 소개를 해줬든 처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과감하게 대학병원도 한 번 더 상담하시고 다른 여기 몇몇 군데 더 있으니까 좀 가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를 밀어내시는군요. 아니 밀어내지는 않아요. 라인업 줄 세우면 되면서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줄 서는 환자를 막 그냥 보내면 돼. 저는 이제 사실 수술도 이제 많이 하고 싶고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수술을 제가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모두가 다 만족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 남이 볼 때 너무 이쁘게 됐는데 환자분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좀 별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자분이 이제 수술 기간을 선택할 때도 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좀 정말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서핑을 했을 때 어떤 노하우를 좀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문의 같은 거는 사실 기본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전공을 하셨나가 제일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력이 이 수술은 뭐 10개 했다, 20개 했다, 100개 했다로 어떤 노하우가 쌓이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좀 충분하신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이면 이제 교수님이 얼마나 계셨나요? 뭐 이런 게 되지만 개인 병원은 병원이 언제 생겼나요?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이런 데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것처럼 병원이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이런 데일수록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환자분이 찾아온다는 거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종일관 중요한 건 노하우고 경력이고 경험인데 이제 그런 게 많은지를 찾아내는 어떤 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 환자가 의사랑 면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인터넷으로만 찾아서 수술 예약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환자분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해보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도 네, 제 동생이 수술했어요. 뭐 사촌 동생이 했는데 거기 가래요. 그래도 환자분이 오셔서 제가 수술할 건데 수술하는 의사가 좀 신뢰할 만하게 생겨 먹었는지 설명은 충분히 좀 잘 해주는 것 같은지 말을 몇 번만 해봐도 이분 수술 좀 조금 해보셨나봐 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자기의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경력이 조금 쌓일수록 그 부분들은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바쁘더라도 가셔서 한 두세 군데는 좀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서 골라야지 누가 추천만 했는데 뭐 여기는 아니었나봐 이런 얘기는 사실은 환자분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료법 접촉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딱 문제 다 들렸다 오라는 이런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양악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뒤에 뭐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렇게 뭐 사실 오늘 좀 신세계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악 수술에 대한 부분 많이 충분히 좀 여쭤보고 여러분들도 충분한 좀 어떤 지식을 좀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만약에 이 라인업 치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다음에 또 한번 인터뷰를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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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